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심소 2018 시작합니다. 저는 황심소에서 연예인을 맡고 있는 둘리고요. 황심소에서 상담을 맡고 계신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왔습니다. 그리고요, 황심소에서 또 우아함을 담당하실 분을 모셨거든요. 네.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라고 불러주세요. 네, 근데 뭐 하시는 사모님이세요? 열심히 막노동하는 사모님입니다. 사모님하고 막노동은 참 매치가 안 되는데 돈 세느라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의 그 로망이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사실 돈 세는 게 그게 얼마나 고역인지 아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돈 셀 때가 있는데요. 진짜 세기 귀찮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분이 진짜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돈을 거의 그때는 현금 거래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 그때 돈 세는 기계까지 집에서 놔놓고 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사람이 있긴 있구나. 저도 사야겠습니다. 네, 막노동 대신에 기계한테 맡기시죠. 근데 오늘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사모님처럼 되고 싶은 분이 아닐까 하는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네. 사연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공부하면서 틈틈이 황심소를 듣고 있는 30대에 접어든 여자 취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심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친하게 지내는 친구도 없었고 항상 혼자였고 오해를 받아 소문이 이상하게 나 친구들이 저를 피하거나 괴롭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창시절에는 학교 생활에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하루를 버티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나의 치유의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 대학교 때 어찌저찌 다니긴 했는데 그때도 조금 불안정함이 남아있었지만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갔죠. 남들처럼 취업을 준비할 시기지만 저는 그냥 쉬고 싶었어요. 어쩌면 힘든 시간을 견디느라 방전돼버려서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과거에 대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깨닫고 나니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보듬어 주어야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 달에 몇 번씩 꾸던 학창시절의 가위 같은 악몽들이 사라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체했던 제가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아픈 부분도 관리하고 수술하고 치료했더니 이상하게 그동안 따지 못했던 스펙을 한 번에 따게 되더라고요. 심신이 안정되자 공부도 점점 재밌어졌지만 치유의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걸까요? 지금의 저는 직장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30살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부모님께 용돈 받고 타지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도 죄송합니다. 구질구질하게 이 나이 먹고 돈 걱정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친구는 그래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 기다릴게 라며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잘하고 싶은데 한 번에 뭐든 잘하는 게 욕심일까요? 욕심을 내서 미친 듯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게 한심하고 아플 때도 있네요.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정신이 힘드니 몸도 따라가듯 아픈 게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관리를 하더라도 남들보다 아플 때는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과도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알러지 반응과 함께 감기와 역류성이 심하게 오고 지금은 안구건조증까지 심하네요. 어제는 책상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를 돌보는 버릇을 하지 못해서 참아내는 것만 익숙해서 지금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보려 합니다. 전에 수술 끝나고 운동했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시간을 내가 허비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남들은 저보고 넌 꼭 뭐라도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것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심소에 사연을 보내 도와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리얼리스트들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유형들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갉아먹으면서 공부하는 게 싫습니다. 제가 어떤 성향이고 제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분이 취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이 아파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저 같으면 바로 취업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면 안 될까요? 취업 준비를 안 하고 바로 취업한다. 네. 원하는 기업은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아무 회사나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죠? 일단은 그렇게 해보셨죠? 처음부터 네, 제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스펙이 뭐 딸리고 이런데 사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네. 자기가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회사에서 원하는 스펙을 충분히 가지고 쌓지 못했다. 맞아요. 스펙에 떨어진다.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네. 그분은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결코 못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그 회사는 스펙을 보고 뽑는 게 아닌데 아. 본인 스스로 스펙을 보고 뽑는다고 생각하고 그 스펙을 갖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 회사에서는 이러이러한 스펙을 갖추는 사람들만 뽑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에 원하는 기업에 지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스펙 따고 내년에 해야지, 뭐 다음 달에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원조차 안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원을 한 번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스펙을 다시 막 열심히. 스펙을 만들어서 다시 지원하면 그 회사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근데 그 회사에서 안 뽑죠. 네. 이전에 작년에 지원했던 사람은 웬만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안 뽑는다는 사실도 알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너가 원하는 기업에 지금까지 내가 지원을 안 한 걸로 봐서 또는 지원을 했지만 한두 번 떨어진 걸로 봐서 너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너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겠죠. 네. 그럼 이분은 저 문제가 뭔가요? 라는 거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간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딱 인식을 하는 순간 네. 저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아까 둘리 씨가 네. 이 친구가 이 꼭 원하는 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가야 됩니다라고 또는 갈 수 있잖아요라고 이야기할 때 네. 존재 조건은 뭐냐 하면 이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눈을 낮추려면요? 그걸 왜 눈을 낮춘다고 표현해요? 이 친구가 원하는 기업이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기업보다 떨어지거나 찌질하거나 별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 좋은 데로 취직하실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더 좋은 데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금 더 좋은 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분이 진짜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곳?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그럼요. 본인이 지금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하는 데를 못 간다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분이 다른 데도 가볼 생각이 있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계속 본인은 자기가 원하는 걸 가야지 또는 갈 수 있을 거야 기대를 대고 지금처럼 본인한테 맞지도 않거나 본인이 해도 자기 몸만 아프고 건강을 해치는 공부라는 걸 하는 척하는 상황이 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공부 방법을 알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착각을 계속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분의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일 수 있겠네요. 뭘 몰라요? 내가 원하는 회사에 갈 수 없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 모른다기보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네.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없구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다음 단계로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인정을 내가 해야만 다른 직장을 갈 수 있다는 거를 이분이 인정하느냐. 본인이 네. 지금 계속 다른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분은 나이가 30이거든요. 네.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원하는 직장이 어떤 일인지 이분이 정확히 알까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삼성만 들어가면 KT 직원이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 그냥 제일 좋아 보이는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코 그 회사에 못 들어가요. 뭔가 번듯해 보이는 직장 이런. 그렇죠.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그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서는 결코 안 뽑아요. 저 알 것 같아요. 뭐를 할 거? 그 제 주변에 취업 했던 친구들 경험을 보면 만약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중에 뭐 제일 돈을 많이 주는 여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그 친구는 그 뭐 제일 돈을 많이 주는데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데 그 자기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되게 다각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분야를 약간 구체화하거든요. 그러면 면접을 볼 때도 막연하게 난 여기가 좋아 라고 대답하지 않고 딱 생각이 있는 게 느껴져서 그런 친구들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만약에 하고 싶었던 일이 꼭 그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기업에 가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네. 막연히 삼성에 붙을 그날이 올 때까지 SK에 들어갈 그날이 올 때까지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스펙을 아무리 빵빵하게 뭐 토익 성적 900점 뭐 해외 연수 경험 그래 나이가 30이 됐고 그러면 일단 안 뽑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본인이 스펙만 갖추면 나를 모셔갈 거다. 그냥 보통 우리가 점수가 웬만하면 대학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준비하면 그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걸 내가 대놓고 지금 알려줄 때 네. 그걸 본인이 인정을 하면 네. 본인이 다른 데로 가보려고 생각도 하겠지만 그거조차 인정 안 하니까 네. 스펙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은 스펙만 갖추면 된다는 그 믿음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이분 문제요? 취업하고 싶은 게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이분이 취업하고 싶어는 해요. 네. 취업하고 싶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뭐 문제가 뭐예요? 근데 그 취업의 방법이랑 왜 그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방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니 이 사람이 취업하는 방법으로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그쵸. 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이분은 막연히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이 취업을 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은 결코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어요. 내가 살을 빼고 싶다. 네. 근데 하루에 밥 3그릇 먹고 네. 햄버거 3개 먹고 우동 짜장 한 그릇씩 먹었다. 그럼 내가 살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왜요? 난 살 빠지고 싶단 말이야. 빠지게 행동을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내가 빠지고 싶다고 이야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밥도 먹고 햄버거도 먹는데 왜? 내가 살이 안 빠진단 말이야. 아, 원하는 것과 행동이 지금 반대되고 있네요. 뭐가 원하는 건 뭐고 행동은 뭐예요 내가? 살 빼고 싶은데 많이 먹고 있어요. 살 뺐는데 많이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마음껏 먹고 살 빼는 비법 이래가지고 얼마나 인터넷 많이 있는데. 고칼로리를 많이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시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살을 뺄 수 있나요? 그럼 진짜 살 빼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살 빼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짜준 식단대로 할래? 이럴 것 같은데요. 뭐든지 식단을 짜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럼 하겠네요. 뭘 식단을 해요? 짜주면 그 사람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걸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내가 안 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분은 뭘 그리고 본인이
생각을 해봐요. 주위에 네. 있는 사람 봐봐요. 네. 누가 내한테 식단을 짜주면 그대로 할게요 하는 사람 치고 그대로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식단을 따졌는데 안 할까요? 제 식단을 믿지 않아서 힘들어서. 힘들기보다는 시도조차 안 할 거예요. 잉? 설마란요. 내가 지금 하루에 밥 3개 먹고 햄버거 먹고 잘 지내는데 내가 왜 그 식단대로 해야 돼요? 그럼 이분은 그러니까 편하시다는 거예요? 이 생활이? 아니 그러면 안 편하면 그냥 그 친구 친구 관계 또 하기 귀찮고 그거 그냥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 사는 데 있어 뭐가 지금 이분이 힘든 게 있어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아, 요양이 지금 마음에 드시는 거네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면서 요양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요양이라고 남들은 나를 요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하루 3끼 3공기 밥 먹고 햄버거 3개 먹고 우동 짜장까지 챙겨 먹는다. 그렇게 되면 살은 죽어도 안 빠진다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지만 그 행동을 안 하게 되잖아요. 놀랍게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버려야지만 회사 생활을 하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려는 마음이 생기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진 않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걸 이렇게 내가 길게 설명을 하다니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서는 이런 분 안 뽑는다는 거죠. 스펙만 몇 개 가지고. 그것도 근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내 주위에 봤더니 스펙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대기업에 갔다고 내가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그 기업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지 다른 방식을 뛰어들든 뭐 점프를 하든 무슨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정답처럼 믿고 있는 거 그거에 그냥 막연히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다른 행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내한테 도와주세요.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내가 왜 알려줘요? 내한테 아무리 좋은 다이어터 그거 알려줘도 내가 안 할 텐데. 왜 나는 하루에 3끼 밥 공기 먹고 햄버거 3개 먹고 우동 짜장 열심히 먹을 텐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네. 근데 되게 대부분의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대학교 4학년 때도 이런 스펙을 쌓으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많아요. 이분은 대학교 4학년이 아니라 나이가 30살이 되고도 여전히 직장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한 30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네. 지가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는 네. 그 생각 때문에 본인은 결코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본인이 잘 사는 길이고 본인의 살아가는 유일한 답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내가 나한테 맞는 또는 내가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자기한테 던져봐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분이 상당히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본인은 괴롭다고도 한편 이야기하지만 네.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와, 진짜 부럽다. 그렇게 해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남자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살잖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코스프레만 하면 그리고 그 코스프레 할 때 아무런 이유 없는 게 난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 기업 어딘데? 너 삼성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 그래? 너가 참 괜찮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래. 아무도 뭐라 못하거든요. 그럼요. 삼성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고 그거 한두 번 해서 네. 안 됐다는데 그것도 아무도 뭐라고 못해. 그 들어가기 어렵다거든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취준생 코스프레를 하는 그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취준생 코스프레 완벽한 알리바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취준생도 코스프레를 할 수 있구나. 왜요? 취준생이야말로 정확하게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세팅이지. 소름 돋았어요 방금. 재수생 코스프레나 취준생 코스프레나 그거 하는 게 어렵다라는 모든 생각을 가지기만 하면 이제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취준생 코스프레를 하니까 취준생 코스프레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온몸이 아파. 근데 이분이 그동안 살면서 뭐를 느꼈어요? 어떤 삶에 있어 진리를 배웠어요? 내 몸을 잘 보듬고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그런 거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아끼고 더 이상 코스프레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본인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살면서. 치유는 코스프레를 안 하셨구나. 치유는 코스프레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치유하는 거는 진짜로 원하는 걸 한 거잖아요. 치유하는 거를 원하는 걸 했다는 말은 쉬고 싶었던 건 진짜잖아요. 쉬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쉰다라는 것과 내 자신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보듬고 위로했다는 거하고 이게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르네요. 왜 다르다고 느꼈어요 갑자기? 일단 저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깨닫고 보듬는 거는 정신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정신적인 행위는 안 보이니까 전 둘 다 그냥 노는 거네 쉬는 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냥 신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보듬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든 아닌지 관계없이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학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부정하면 네. 온몸에 엘러지도 생기고 감기도 생기고 몸이 아파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심리적으로 자기를 수용하고 인정하느냐가 이분한테는 중요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건 뭐를 이해하신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보듬고 자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냥 쉬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이해가 됐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인정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하니까 나는 별 볼 없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 다른 사람이 내가 좋은 게 없으니까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내가 이쁘지 않으니까 뭐 나를 왕따 당하고 내가 괴롭히는 게 됐고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한테 부정적인 취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 몸이 뭔지 알아서 눈도 침침해지고 이상한 엘러지도 나고 병도 온열에 감기도 걸리고 몸에 힘도 없어지고 먹어도 살러도 안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인간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위로하게 되니까 소화기능도 좋아지고 물론 수술까지 했지만 자기는 회복도 하고 네. 이제는 이전에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시험도 하나 통과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경험했던 거는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만 신체적인 측면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를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 나를 사랑해야만 이 본인이 그렇게 지금 영혼 없이 갑자기 또 싹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사람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가정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한테 진짜 중요한 공부는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자기 생활에서 삶에 있어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게 어떤 일인가 라는 걸 먼저 자기에 대해서 더 배우고 네.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거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의 문제가 뭔지 알겠어요, 이제? 이분의 문제는 공부를 해도 내가 원하는 데 취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가 문제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 취준생 생활이 이분은 몸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힘드신 것 같고. 네. 블리 씨는 전혀 지금 본인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기업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다고 믿는 한 결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해야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할 때 네. 본인의 문제는 일단 자기 자신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이분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은 네. 그거를 하게 되면 본인이 상당히 몸도 더 건강해지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많은 병치레 같은 것도 안 하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과거에 그런 성공적인 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그 문제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 인식을 하는 시간과 내 에너지를 쏟고 본인이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아는 것은 본인의 문제에 대한 답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험 공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한마디죠. 여전히 지금 둘리 씨는 자기 지금 뭐가 어떤 소리인지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담이긴 했지만 네. 이제 할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네. 예, 끝내도록 하죠.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